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책 버티지 못할 시련은 없다 중 4장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장 시련 속에서 키운 꿈. 부웅, 부웅. 백고동 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드디어 배가 움직이는가 보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부두에 서서 손을 흔들던 사람들이 조금씩 작아져 간다. 갑판 위에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맥주를 서로 권하며 귀향을 자축한다. 수송선 안 3,000명의 미군들 틈에 낀 단 2명의 한국 학생 중 한 사람. 나 역시 표현할 수 없는 설레임에 들떠 맥주 한 캔을 거뜬히 비워낸다. 고등학교 때부터 꾸어오던 유학의 꿈은 대학과 군대 생활을 거쳐 28살 나이에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18살 이후로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 꿈을 꼬박 10년 만에 이루어낸 것이다. 끼니 걱정에 학비 걱정, 가족들 걱정일랑은 이제 저 파도와 함께 끼어오르는 바다 거품에 다 파묻고 싶다.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유학의 꿈에 불을 당긴 친구 김정한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피난 시절 하우스보이로 함께 일하며 누구보다 가깝게 지냈던 정한이는 난리통에 부모를 모두 잃은 전쟁과였다. 미군 부대 의무관실의 청소당번이었던 정한이는 부지런하고 똑똑해 군의관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공부 욕심이 많기로는 나와 어깨를 겨룰만 해서 하우스보이 생활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올 때 함께 고생을 약속한 친구이기도 하다. 슬리핑백으로 한겨울을 나던 구멍가게 뒷방 시절 하루는 구두 닦기를 마치고 지쳐 돌아온 내게 정한이가 말을 건다. 규빈아, 나 미국 갈까? 밑도 끝도 없는 소리였다. 갑자기 미국이라니. 정한이의 말인즉슨 이랬다. 하우스보이 시절 자신을 유난히 예뻐했던 군의관 한 분과 이후로도 쭉 연락을 해왔는데 어제 받은 편지에 미국으로 오겠느냐는 제안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 가라. 뭘 망설이냐? 잘됐다, 가라. 어디를 가더라도 가게 뒷방에서 웅크리고 자야 하는 지금 생활보다는 나을 것 같다. 한편으로는 원하는 공부를 다 시켜준다는 말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규빈아, 이 차 보이나? 이게 내 차야. 200달러를 모아서 산 내 자가용이란 말이다. 정한이는 함께 보낸 사진 속에서 멋들어진 차 앞에 기대서 있다. 자가용은 고사하고 전차표 사는 것도 아까워 몇 정거장을 걸어 다니던 내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사진 속의 정한이와 뒷날개가 멋지게 올라간 정한이의 자가용을 몇 시간이고 뚫어져라 노려보던 나는 결심을 새로 한다. 대학 입학의 꿈은 곧 미국 유학의 꿈으로 수정된다. 당연히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시험 준비에 매달린다. 삼위일체라는 영어책은 단 하루도 내 몸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 유학시험에 합격하고 유타 주립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서까지 받는다. 하지만 수속을 진행할 돈이 없다. 대학 등록금은 커녕 미국까지 갈 여비도 없다. 당시 미국행 비행기표는 500달러, 필요한 돈은 1,000달러가 넘는다. 미군 수송선에도 한국인이 탈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16일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가야 했지만 배 삭슨 108달러, 비행기 삭제 5분의 1에 불과하다. 카투사 시절 만난 친구 데이빗이 320달러를 보내준다. 꿈만 같다. 배 삭슬 내고 등록금을 따로 떼어놓는다. 내 손에 남은 돈은 단돈 50달러. 그러나 수송선 갑판 위에서 미래를 꿈꾸는 나는 누구보다 부자가 된 느낌이다. 50달러만큼의 행복은 그 이후로 숱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다. 미국에서 첫 번째 죽음의 고비는 방학 중 일하던 시멘트 공장에서 400볼트의 전기에 감전되는 사건이다. 담당 기사가 전기를 차단했다고 했지만 실수로 전기가 흐르고 있었다. 눈앞에서 불꽃이 튀고 나는 뒤로 펄쩍 쓰러진다. 두 번째 죽음의 위기는 크리스마스 전날 아내를 데리러 급히 집으로 향하다 일어난 사건이다. 빨리 다녀오지 않으면 교회에서 준비한 뷔페를 놓칠까 조급한 마음에 내리막길을 달린다. 해발 2000m, 12월의 레이크타운은 온 천지가 눈받치고 빙판이다. 차가 미끄러진다. 호수와 불과 1m를 남기고 멈춘다. 두 번의 죽을 고비는 모두 조급함이 만들어낸 위기였다. 이 두 번의 귀한 경험으로 나는 기다릴 줄 아는 법을 함께 배운다. 연구개발 과정의 숱한 실패에도
끈질기게 성공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오기와 배짱의 어머니인 이 인내심 덕분이었다. 야, 저기 린다 간다, 린다 간다. 잔디밭에 나란히 앉은 한국인 친구가 소리를 쳤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머리칼 한 올까지 사랑스러웠다. 29 가난한 유학생의 가슴에 간지러운 로맨스가 피고 있었다. 린다는 얼굴보다 마음이 더 고운 아가씨였다. 교회 행사가 끝나면 혼자 남아 부엌을 치우고 정리하곤 했다. 그날 이후로 설거지하는 린다 옆에는 늘 내가 함께 서 있게 되었다. 파티에 갈 때마다 내 파트너는 린다였다. 매일 저녁 자리에 누우면 그녀와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었다. 린다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동안 지낸 것을 보아서는 그녀도 나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나는 처음으로 린다를 교회 밖으로 불러냈다. 캠퍼스를 함께 걷다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린다, I love you. 그녀의 얼굴에서는 놀라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I love you too 하지만 필립, 난 당신을 좋은 친구 이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었다. 유태인 남자를 사랑했지만 독실한 개신교 집안의 부모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남자를 잊기 위해 화려한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전학 온 그녀였다. 첫사랑 린다와의 설익은 로맨스는 그렇게 맹승맹승하게 막을 내렸다. 팔짱 한번 껴보지 못하고 키스 한번 나누지 못했지만 그녀를 생각하며 설레었던 마음 덕분에 잠시나마 유학생활의 피곤을 잊을 수 있었다. 프로포즈에 딱지를 맞긴 했지만 린다와는 그 후로도 좋은 친구로 내내 함께 어울렸다. 린다의 단호한 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약간의 진도를 내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헤어졌다면 서로 큰 상처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녀가 참 현명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린다는 그때 어울리던 친구들 중 하나인 미국인이고 개신교 신자인 내 클래스메이트와 결혼했고 아직도 유타에 살고 있다. 남편인 딕 번지는 유타 대학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자녀들 중 하나도 유타대에 다닌다. 매해 잊지 않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교환하던 우리는 몇 년 전 유타 대학의 행사에서 30년 만에 다시 만났다. 마침 그 주에 발행된 타임지에 나의 기사가 실린 때였다. 타임지를 건네주며 그녀 부부와 인사를 나누는데 괜히 어깨가 으쓱했다.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 잘난 모습으로 서고 싶다는 욕심, 어느 사내라도 부려보고 싶은 혹이 아니겠는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한국에서였다. 유학시험을 준비하던 당시의 학원에서 우리 두 사람은 누구보다 일찍 오고 가장 늦게 교실을 빠져나가는 소문난 공부벌레였다. 미국으로 떠나던 날 수송선이 출발하는 인천부두에 그녀가 배웅을 나와주었다.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돌아 함께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고생길이 뻔한 유학생활 앞에 두고 있던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것이 없었다. 애틋함만 가슴에 품은 채 우리는 그렇게 이별을 했다. 아내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된 것은 미국에 도착한 뒤 한참이 지나서였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편지로 데이트를 했다. 한 달에 한 통 보내던 편지가 일주일에 한 통이 되고 나중에는 하루에 한 통이 되었다. 편지지를 앞에 놓고 그날의 일을 일기 쓰듯 써내려가던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독일 비엔나 대학에서 공부하던 아내는 영양학을 계속 공부하기 위해 미국행을 결심했다. 기왕이면 내가 다니는 유타 주립대학의 대학원을 적극 추천했다. 그녀를 가까이에 두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이 아파트 집세 너무 비싸지 않아요? 불쑥 나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물론 시작은 엉뚱했다. 더 싼 곳이 있다면 옮길래요? 지금보다 반값인 아파트예요. 대신 둘이 같이 살아야 하고요. 집세도 아낄 겸 우리 결혼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우리는 캠퍼스 내에 있는 아담한 성당에서 혼배 성사를 올렸다. 결혼을 축하하러 와준 이들은 같은 학교 또는 교회에 다니는 한국 학생 10여 명, 그리고 각자의 룸메이트가 전부였다. 피로연은 룸메이트가 가지고 있던 국수를 삶아 대접하는 것으로 소박하게 치렀다. 비록 국수 한 그릇이 전부인 초라한 피로연이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행복했다. 나는 아껴둔 10달러를 꺼내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다. 우리가 결혼식에 쓴 비용은 이 케이크가 10달러가 전부였다. 의지할 곳 없는 타지에서 평생의 반려자와 인연을 맺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